거대한 별을 산산조각 내는 블랙홀, 놀라운 속도로 회전하며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펄사, 새로 태어난 별들의 불꽃으로 화려한 성운, 다양한 색과 크기를 가진 은하. 이 모든 것은 우리 우주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있어요. 말 그대로 벽이에요.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벽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선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우주는 거대한 러시아 인형과 같아요. 하나를 열면 그 안에 더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은하입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작은 인형이 있어요. 우리 태양계죠? 그리고 제일 작은 인형이 바로 지구입니다. 각 인형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경계선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는 아주 큰 우주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빛의 속도보다 100배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우주선에 올라타서 시동을 겁니다. 해발 100km가 우리가 넘게 될 첫 번째 경계입니다. 이 지점은 여객기 운항 고도보다 10배 더 높아요. 카르만 선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대기권과 우주를 구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의 가장자리를 향해 더 멀리 날아갑니다. 하이퍼 드라이브를 켜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지나 날아갑니다. 우리는 100천문 단위 거리를 여행했어요. 1천문 단위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 우리 태양계의 경계선 태양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풍의 속도는 빠르게 감소합니다. 첫째, 시속 100만 킬로미터에서 음속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2층은 헬리오포즈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바람이 거의 사라지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 우주선은 충격파를 경험합니다. 이곳에서 태양계의 경계와 충돌하는 성간 바람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경계를 지날 때 어두운 성간 우주 공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곳까지 여행한 인간이 만든 두 개의 물체를 발견합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입니다. 보이저 1호는 2004년에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보이저 2호는 2007년이었어요. 이 우주 탐사선들은 헬리오포즈가 태양 주위를 도는 완벽한 구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쪽 경계는 북쪽 경계보다 태양의 10천문 단위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간 공간에서 이동하면 곧 태양계 주변의 돌벽에 접근하게 됩니다. 20만 천문 단위를 더 가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암벽은 오르트 성운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소행성군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로 떨어지는 혜성과 운석이 오르트 성운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아주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를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은하수는 폭이 약 10만 6천 광년입니다. 재래식 로켓으로는 그 거리를 비행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최대한으로 속도를 냅니다. 마치 경주차처럼 별과 행성 사이를 능숙하게 지나가요. 그리고 몇 분 안에 여러분은 우리 은하의 가장자리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성간 바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밝은 점들 뿐이에요. 이 점들은 거대한 은하입니다. 우주 전체의 가장자리로 가는 경로를 결정하려면 지도를 봐야겠어요. 여러분은 여기 있어요. 밀키웨이 근처에요. 라니아케아 초은하 집단이라고 불리는 은하단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것조차도 대도시의 골목길 같아요. 축소하면 히드라 센타우루스 초은하단을 발견합니다. 지도 위에 있는 수천 개의 은하는 작은 점처럼 보여요. 최대 축소. 이것이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 전체입니다. 무한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우주에 경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곳 우리 지구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비록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고 해도 그곳까지 여행하는 데는 우리 지구가 존재한 시간보다 2배 더 걸릴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태양은 사라지거나 초신성처럼 폭발하여 태양계 전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지구로 돌아가면 우리 은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은하는 벌써 오래전에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해서 하나의 커다란 우주체로 합쳐졌습니다. 운 좋게도 여러분의 우주선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행은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짜잔! 축하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에리다누스 초공동.
일부 과학자들은 이곳이 그렇게 큰 흉터를 남길 만큼 거대한 무엇과 우리 우주가 충돌한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에리다누스 초공동은 10억 광년 너비의 텅 빈 차가운 공간입니다. 만약 이 공간을 컵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10,000개의 은하를 안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규모의 사건 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우주와 충돌한 물체는 바로 또 다른 우주였어요. 네, 다른 우주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우주 전체가 거대한 비누방울이고 그 안에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단이 들어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비누방울이 무한히 많을 수 있습니다. 빅뱅 동안 생겨났을 수도 있어요. 이 우주들은 우리 우주와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다른 은하와 성운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비누방울은 또한 평행우주일 수도 있습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아침 식사로 오트밀 대신 시리얼을 선택한다면 평행우주에 사는 여러분의 쌍둥이는 오트밀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한 모든 선택은 평행우주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선택이 무한하기 때문에 평행우주는 무한히 많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비누방울처럼 우리 우주도 에리다누스 초공동 근처에 벽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또 하나의 비누방울이 우리 곁을 지나갔어요. 두 세계가 서로 가까워지자 중력장은 상호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경계벽은 변형되어 다른 우주를 향해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편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우주의 벽이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누방울이 움직이면서 그 사이의 연결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우주가 우리 우주의 거대한 부분을 뜯어냈습니다. 충돌 지점에서 차가운 공동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리다누스 초공동이었어요. 문제는 우주가 관점에 상관없이 관찰자에게 똑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중에 매달려 있는 농구공을 상상해보세요. 이제 개미를 공 위에 올려놓고 공의 가장자리를 찾으라고 합니다. 개미는 무한히 많은 원을 그리면서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개미가 돌아다니는 주변의 풍경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개미 눈에 보이는 것은 둥근 수평선 뿐입니다. 공이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똑같기 때문이죠. 우리 우주의 가장자리를 찾으려고 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을 3차원 공간으로 상상하고 우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차원 공간에서 평범한 정사각형이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를 더하고 관점을 바꾸면 짜잔! 정육면체예요. 만약 우리가 4차원 공간에서 우주를 볼 수 있다면 정사각형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고향 비누방울을 떠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우주로의 여행의 열쇠는 블랙홀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물체 중 하나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왜곡합니다. 마치 그물에 무거운 바위를 얹는 것과 같아요. 그물이 처질 것이고 여러분이 바위에 가까이 갈수록 공률은 더 심해집니다. 일단 여러분이 블랙홀의 중력장에 들어서게 되면 거기서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블랙홀의 심장부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화이트홀이 존재한다고 추측합니다. 이론적으로 화이트홀은 블랙홀과 함께 태어나야 합니다. 색깔 말고도 화이트홀은 블랙홀과는 정반대입니다. 어떤 것도 화이트홀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개체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화이트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블랙홀이 다른 우주로 가는 통로일 수도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블랙홀에 들어가면 화이트홀의 사상의 지평선을 통해 반대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경계를 우회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화이트홀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6년 과학자들은 지구로부터 16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특이한 에너지 폭발을 발견했습니다. 이 폭발은 독특했어요. 초신성 폭발이나 두 블랙홀이 합체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화이트홀의 탄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했기 때문에 거의 즉시 파괴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우주 전체의 탄생인 빅뱅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을 리틀 뱅이라고 부릅니다.